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36강은 백석의 편에만 섰던 원님,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 되겠는데요. 이지함 하면은 토정비결이 생각날 정도로 유명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거지들을 모아서 장사도 시키고 또 그런 내용인데요. 이지함의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또 서경덕을 찾아갔을 때 그 한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지함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유명한 토정이라는 호가 흑담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토정동이 있습니다. 토정동. 그래서 집터가 이제 표돌로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 그리고 제주도를 오고 가다가 대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민생을 살폈던 원님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지함입니다. 자, 그러나 토정비결을 정말 이지함이 썼는가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는데요. 이지함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토정비결과 농아집을 썼죠. 이지함의 아버지 이치는 사헌부 감찰이었고 조카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사내입니다. 여기는 이제 토정 영상이고 또 조카 사이가 그 유명한 한엄 이덕형이죠. 오송 그 이항복과 한엄 이덕형 유명한 우정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지함은 평생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그 때문에 가난했고 항상 배옷에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늦게나마 포천 현관과 아산 현감을 역임했고 죽은 후에는 이조 판서의 추증이 되고 문광이라는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이지함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16살에 어머니를 잃은 이지함은 이집원이라고 이집원 그 아들이 이사내라고 하는 영의정이죠. 이집원을 따라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영의정 이사내 초상화인데요. 광릉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몸이 상할까 염려해서 등불 기름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지함은 손수 도끼로 관소를 따다가 불을 피운 후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밤을 새워 독서를 했다. 그래서 경서와 제자 백과에 통달했지만 과거 공부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 관솔이라고 하는 것은 송진이 많이 엉킨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에서 불이 오래 갑니다. 화력이. 어른들이 과거를 봐서 출세하라고 성화를 부리면은 과거장에 나가서 글을 짓지 않고 나와버린다거나 지어놓고 내지 않고 나와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은 사람마다 제각기 좋아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데 나는 내 좋은 대로 살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지엄에게는 정해진 스승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천문, 지리, 의학, 음악, 산수, 관상, 약방문 모든 방면에 통달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천문에 대한 그림이고 여기는 추사 김정희가 남긴 처방문 그 글입니다. 이지함의 외모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얼굴은 검은면서 둥글어서 풍채가 났다고 그럽니다. 발은 커서 거의 한자에 이르렀고 그의 빛나는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웅장했으며 말수는 적었는데요. 기기가 늠름하고 위풍이 당당한 대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지함은 복중에도 너무 이렇게 더운 날에도 물을 마시지 않고 엄동, 추운 겨울에도 헛옷으로 지내는 등 한서기갈하면은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인데요. 이것을 이겨내는 수련을 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경덕과의 만남에 이제 에피소드가 전해져 옵니다. 이지함은 그 학문을 다지기 위해서 개성으로 화담 서경덕을 찾아가는데요. 당시 서경덕은 송악산 및 화담에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청빈에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함은 화담 옆에 방을 얻어서 학문을 익히고자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집주인이 장사를 나간 후에 그 아내가 이지함에 반했는지 밤늦게 방에 들어와서 온갖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달래주다가 교태를 멈추지 않자 인륜을 따져 그 요구를 나물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경덕이 황진이를 이렇게 손도 안 댄 재우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집안에 들어서던 이 집주인이 문틈을 통해서 이 모습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경덕이에 달려가서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하면서 서경덕이가 손을 끌고 왔는데 다음날 서경덕이 이지함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대의 학업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네. 돌아가게나. 예, 이처럼 이지함의 학덕은 당대 으뜸가는 스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거니와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서울의 명사들과 임금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다. 여기는 불륜을 피우는 장면인데요. 자, 토정이라는 호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이지함은 섬에 박을 잔뜩 심게 해서 그 익은 박들을 판돈으로 몇천 섬의 곡식을 사서 이걸 마포로 서울에 있는 마포로 실어 날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빈민굴 한가운데 흙담 운막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집터를 나타내는 표징이고 현재 지금 마포에 그 터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흙 정자에 산다고 해서 토정선생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오늘날 마포에 가면 토정동이 있죠. 여기 토정동에 세운 이지함의 영목인데요. 그래서 토정이 의학과 복서는 점치는 책이죠. 복서에 박다는 소문이 나자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1년에 신수를 봐달라거나 혼인날을 잡아달라거나 점을 쳐달라거나 약 처방이겠죠. 이런 요청을 해온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마포 음식점 거리에 있는 이지함 동상이고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부탁을 들어주다가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져서 당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평생의 운수를 보는 당사자와 더불어 민중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 지함은 이 책이 너무 잘 맞으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책만 붙들고 있을까 봐서 조금씩 맞지 않게 뒤섞여 놓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사주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의 생년월일 생시 이게 사주죠. 이것과 12개 별의 운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법을 기록한 책인데 당나라 때 이 허중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서 당나라 당에다가 사주를 붙여서 당사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지함이 초야에 묻혀서 한 까닭이 뭘까요? 1547년 가장 친했던 친구 안명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울묘사를 집필한 탓에 권씨는 미움을 받아서 처형이 됐는데요. 이걸 보고 이지함은 불의의 권력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야에 묻혀 살 것을 결심하고 짧은 벼슬 기간을 빼고는 전생애를 방랑 속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돼지팡이 하나를 벗삼아서 전국의 산천을 다니면서 명당과 길지를 점지하고 그랬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다가 졸음이 오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몸을 의지해서 고개를 숙인 채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잠을 잘 적에는 코 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고 소나 말도 가다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도리어 물러섰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거죠.
제주도를 오고 가다가 이제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이지함은 걸어서 전국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가보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인데 먼 제주도에도 작은 배를 저어서 3번이나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 매우 위험한 제주도길을 작은 조각배 4기퉁에 큰 바가지를 하나씩 주렁주렁 달고 풍파에 대한 걱정도 없이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에 다녀오는 길에 해발의 명사 이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그 유명한 문신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방문했는데 며칠을 굶은 그는 들어서자마자 몇 마리 밥을 내오라고 소리치고 밥이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은 다음에 맨손으로 주먹만하게 밥을 만들어서 오른손으로 밥을 입혀놓고 왼손으로 반찬을 집으면서 순식간에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주인이 비단 입으로 싸들고 들어와서 함께 자자고 졸랐지만 그는 끝내 혼자 자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방문을 열어보니 악취가 진동해서 이불을 젖혀보니까 똥과 오줌을 구득하게 싸놓고 설사가 났는지 아니면은 벼슬아치 출신인 주제에 잘 사는 꼴에 눈이 휘어서인지 온다 간다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떠나간 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지함이 출사의 과정을 겪는데요. 그 후에 출생지인 보령, 충남 보령과 거주지인 서울의 마포를 근거지로 해서 전국을 유람하다가 민생의 현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지함은 내가 과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숙고하기 시작했고 56세 되던 선조 66년인데 유일이란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초에 묻혀 사는 선비를 청거해서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인데 이 유일에 의해서 종육품직 관직에 제수가 돼서 경기도 포천 현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특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지함은 한참이나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부임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해요. 현관 부임날 첫날 풍경은 이지함이 부임할 적에는 이제 배옷에 집신 차림으로 왔는데 저녁 때가 돼서 그럴듯하게 밥상에 차려져 내오자 이 새원님은 멀거니 내려다보다가 먹을 것이 없다면서 상을 밀쳤습니다. 그래서 사령이 이제 더 걸판지게 밥상을 준비해 오자 또 먹을 것이 없구나 또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죄를 청하자 이지함이 하는 말이 민생의 어려움에도 모두들 다 잘도 먹는구나. 그러니 절개가 없다 수밖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씩만 가져오게 해서 맛있게 먹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원림자를 버리게 됐을까요? 이지함은 포천 현감으로서 임진강에 이렇게 범람을 예견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휼하자고 물고기를 잡아 고을 경미에 보태 쓰겠노라. 이런 건의문을 조정해 내면서 그물이라든가 발 같은 것을 통발 같은 것을 보내달라고 건의했지만 조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자 원님 자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충남 아산 현감에 제수된 이지함은 거린청을 세워서 이것이 이제 당시 이지함이 세웠던 거린청인데 현재는 개인집이 됐답니다. 이 거린청을 세워서 거린들을 이제 거지들이죠 구제했고 노약자와 기인은 이제 굶는 사람들을 구하는 등 백성 구휼에 힘썼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지함이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물으니 어지, 물고기 연못이죠. 고통이 된다고 하는 이가 있었다. 이것은 고을의 양어, 고기를 키우는 못이 있어 백성으로 하여금 번갈아 물고기를 잡아 바치게 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던 것이다. 지함이 곧 그 못을 메어버려 영구의 뒷근심을 얻게 하였다. 백성의 편에만 섰다는 얘기죠.
이지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장사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 생계를 삼도록 했으며 늙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신을 삼게 해서 그것을 판 돈으로 쌀을 사 먹게 했습니다. 고을 안에 거지들을 모아서 생계 대책을 세워주는 대신에 구걸을 못하게 했으며 이런 원님을 백성들은 부모처럼 섬겼고 채 1년도 못 돼서 그가 죽자 고을 백성들은 친부모의 상을 당한 듯이 통곡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지 아이에게 못을 벗어준 사건인데요. 신혼 다음 날 추위에 뜨는 거지 아이를 보고 이지함은 심포, 신랑의 예복이죠.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귀천을 가리지 않는 그의 휴머니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때문인지 그의 친지나 제자 가운데는 노예 출신 영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민생을 윤택하게 하고자 힘썼는데 조카 이사내가 쓴 토정의 묘비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토정을 알지 못한 채 다만 그 겉모양만 보고 고인일사는 벼슬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사는 선비를 가리킵니다. 고인일사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재간, 그 경륜, 그 덕량, 그 행실이 능히 세상을 구할 만한 대인물이었다. 이런 평을 내리는데 이것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지함이 토정 비결을 썼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지함이 사실 잡학에 능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토정 비결을 썼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지함이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나서 그의 현손이 이정익이 유고집 토정 요고를 편찬했는데 여기에도 토정 비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정 비결이 유행했던 시기는 10세기인데 16세기 이지함의 생존 시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괘와 사주에 능했던 어떤 서민이 잡학에 능했던 이지함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토정 비결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연암 박지원은 그의 작품 허생전의 주인공의 실제 롤 모델로 이지함을 설정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거가 약하지만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철도를 전혀 모르던 시기에 이지함은 자기의 마을 위로 철길이 생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포죠. 또 내 무덤에는 늘 천둥 번개가 친다는 말을 했는데 자기 고향 무덤 근처에 보령 화력 발전소가 생기고 또 송전탑이 생겨났다. 예언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무덤을 옮길 때 토정이 점을 쳐보니 세터의 아버지를 묻으면 장남 이지문의 집은 번성하나 이지함 당신의 집안은 복이 없다. 이런 점괘가 나왔지만 이지함은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집안은 이산에 같은 이제 영의정이 나오고 이조 판서가 나오고 해서 집안이 잘 돼간 반면에 토정의 집안은 줄초상이 나서 모두 요절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지함에 대한 총평을 보면 나라의 근본 오직 백성이라고는 민보 사상을 갖고 국민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거린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기술을 배우게 한 일이 첫 번째 업적이고 또 백성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여 생산을 증대했으며 배를 만들어 어업에 종사하게 했고 아내의 숭어금을 장려한 일 등은 모두 그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청렴 강직하여 물질에 대한 욕망을 폐지하고 청빈낙도의 삶을 즐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계학자이자 토정 비결을 쓴 이지함에 대한 이야기였고 천문, 지리, 의학, 음악, 산수, 관상, 약방문 등 모든 방면에 통달했다는 이야기, 토정이라는 호가 생겨난 그 배경,
토정 피결, 그리고 56세의 늦은 나이에 포천 현감과 아산 현감이 되어서 백성 구율에 힘쓴 인물이 바로 이지함이었다. 이지함은 민보 사상을 갖고 여러 업적도 남겼지만 그 자신은 매우 청렴 강직해서 청빈낙조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